자, 앞서 좀 다뤘습니다만 중국에서 띄운 대형 풍선을 이 군사적 목적의 정찰용 이른바 이 스파이 풍선으로 간주하고 미국이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격추했습니다. 자,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이 풍선이 네. 중국에서는 기상 관측용이라고 하잖아요. 네. 라디오 존대를 띄우기도 하는데 실제로 네. 뭘로 봐야 됩니까, 이거? 자, 이 문제는 말입니다.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현대 기술의 트렌드가 이제 듀얼 유스 테크놀로지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민군 겸용 기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그 러시아군의 이동 상황을 어떻게 영상을 확보했을까요? 주로 민간 관측 위성입니다. 그다음에 드론 전쟁이라 그러는데 그 드론이 상업용 드론, 민간용 드론에 슈루탄만 달으면 군용 드론이 되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풍선이 양수 겸장이라고 보는 것이 이 레이더 전자 장치가 달려 있고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다음에 태양 전지판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기상 관측도 잘하고 만약에 이게 유사시에는 군사용으로 전용이 될 수 있는 그 충분한 성능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걸 갖고 정찰 위성이냐 기상 관측 위성이냐 한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지, 저는 민간 위성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민간 장비가 전쟁에 쓰이는 세상이다. 그러면 정찰 위성의 성능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는 양쪽의 두 강대국이 조금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공 침범 자체가 중요한 거고, 이거는 분명히 미국의 ICBM 기지 위를 지나갔기 때문에 민간 위성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그 의미를 초월한, 완전히 이건 그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설령 민간에서 실제로 운용하는 그렇죠. 기상 관측용이라고 하더라도 예. 일단 이 경로로 볼 때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민간 장비도 군 지역을 사찰했다, 또 군을 촬영했다 그러면 그 순간은 군 정찰용으로 충분히 쓰이는 거죠. ICBM 기지 상공을 지나갔다고 하니까요.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 통신 체계를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걸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을 했냐, 아니면 자체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걸 블랙박스처럼 수거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사실은 이런 게 키예요. 이건 어떤 용도로 제작이 됐건 간에 이 운용 개념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지금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찰 목적이었다면, 이번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면은 그 데이터는 군사 위성이나 어떤 중국의 그 고고도 위성에 전송이 됐을 거고, 그게 중국 본토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자체 차량에 저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이걸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중국이 얼마만큼 이 비행선이 정찰을 했는지 알고 싶은데 미국이 이거 뭐 다 촬영한 증거라고 이거 사진을 다 깠다. 그러면 중국은 앉아서 우리가 어디까지 봤구나, 이걸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해를 수거한다 하더라도 복잡한 심리전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공개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러면서 또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매우 소모적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안을 쭉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어쨌거나 버스 세대 크기의 대형이라고는 해도 네. 풍선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걸 격추시키겠다고 무슨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을 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럼?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이게 뭐 풍선 하나에 대해서 이 군사적 스펙타클, 어떤 하나의 어떤 대규모의 그 군사 작전을 한 거거든요. F-22 세계 최고의 성능의 전투기가 AIM-9이라고 하는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이 미사일은 우리 군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뭐 세계 최강의 어떤 그 전략 자산을 동원한 거고, 거기에다 F-15 전투기가 동원되고 공중급유기가 동원되고, 그다음에 이런 해상에서의 작전이 있으면 해군 함정도 출동을 합니다. 그렇겠죠. 예, 잔해물 떨어지는 거 수색해야죠. 또 조종사 군함 대비해가지고 또 구조선도 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해공 합동 작전을 했다는 얘기인데, 교전 때도 이런 그 전투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풍선 하나에 이렇게 그 대규모 작전을 고성능 전략 자산을 동원했다는 건 다분히 보여주기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중국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고, 이 자체가 하나의 무력 시위 성격도 갖는 것이죠. 네, 이 사안은 아마 한동안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면. 예, 아마 오래 갈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근데 이거도 관심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자,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됐다, 이 의혹 계속되죠.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군 특수성이라는 게 있고 보고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성 장군한테 그리고 육군의 수장한테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확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두 보고인지 그다음에 이제 문서 보고인지 예. 이거는 뭐 저는 확인할 길이 없고 두 가지 보고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거고 지금 육군과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책을 통해서 이 의혹을 재점화시킨 전 국방부 부대변인 오늘 라디오 인터뷰 그리고 뒤에 들으신 건 국방부의 오늘 브리핑 과정에서 있었던 질의응답이었고요. 처음에 문제 제기하신 게 네, 접니다. 12월 달이었잖아요. 12월 첫 주. 그렇죠. 초입니다. 예. 여전히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럼요. 제가 그 부승찬 대변인이 이제 뭐 제 출처로 밝혀졌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4월 말에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들었고 5월, 6월, 7월까지도 만날 때마다 확인했어요. 만날 때마다 확인했는데 지금 부승찬 대변인이 그 아침 방송에 나가서 한 얘기는 본인이 알고 있는 얘기의 3분의 1도 얘기 안 했어요. 굉장히 내용이 풍부합니다. 나머지 3분의 2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예. 교수님. 그런데 왜 그러면 저렇게 발언을 제안하느냐? 본인이 남긴 기록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지금 발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또 전언이라 그러니까 구두로 들은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밝혀질 진실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일기장에 남겨둔 그 저장 날짜가 딱 특정돼 있기 때문에 조작이 안 됩니다. 작년 4월에 그 저장한 내용, 지금 그 얘기만 부승찬 전 대변인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정황을 봤을 때 육군 참모총장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육군본부 비서실에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면 육군본부 비서실 전체가 이 얘기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보고 절차나 그 군의 지휘 보고 특성을 감안했을 때 이 보고는 육군본부에서도 공관장한테 재차 확인한 내용이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지휘 보고, 지휘 개선상에서 이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일단은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고 그걸 또 확인까지 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이것은 사인 간에 나는 어떤 전원과는 성격이 다른 공식 행정 절차상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를 육군본부에서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전원 뭐 이런 식의 뭐 첼리스트 남자친구 이런 식의 어떤 그 사인 간의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공식 보고 체계에 그렇죠. 현역 군인들이 보고한 내용 아니냐? 예. 그다음에 총장도 알고 있고 그 밑에 그 저기 육군본부의 직원도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어떤 그 저기 한 공관장과 참모총장뿐만이 아니라 절차를 거쳐서 보고됐다는 뜻이에요. 지휘 체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안이다. 그렇습니다. 아니 육군 상사가 참모총장한테 이걸 허위 보고한다? 아, 저는 상상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천공이 그 관저 방문한 것보다 그게 더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사자들이 그 진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처음엔 부인을 하다가 지금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천공은 아예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기자들이 여러 번 물은 거예요. 안 가면 안 갔다고 말씀 한마디만 하셔라. 이래도 이야기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침묵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침묵에도 의미가 있다. 자, 천공이라는 그 인물과 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비롯해서 몇 명이 가서 네. 현장에서 뭘 했다는 겁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일단 용산으로 이전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집무실에 이어서 관저까지도 다 결정을 해야 되는 매우 긴박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전문가 검토 누구 뭐 보고 여러 후보자 물색이 아니라 아예 딱 찍어가지고 이리로 가 말어 이것만 결정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총대를 맨 게 그 용산 집무실 이전 TF예요. 인수위 조직입니다. 거기 단장이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이고 부단장이 현재 김용현 경호처장이니까 일단 급박한 시간에 이 용산시대 밑그림을 바로 확정을 지어야 되는 이 순간에 일단은 가가지고 사전답사 형식의 그 검토를 했다. 사전 답사는 당연한 절차죠, 사실은. 네. 근데 거기에 천공이 왜 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용산시대를 최초로 말한 사람이 천공이고 뭐 여의주를 몰고 뭐 용이 나타나야 된다고 용산에서 그 여의주가 이제 정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용산 시대라 그러지만 천공은 그걸 정법 시대를 연다고 유튜브에서 본인이 얘기했고 안 되면 국방부 앞에 천막이라도 쳐라. 근데 인수위에서는 그 유튜브가 나오니까 대통령은 천막 치겠다. 또 실제 이래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저렇게 말이 우연히 일치되는 것이냐 이런 의혹은 우리가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방문 사실이 이게 사실로 만일에 확정이 된다면은 사실상 이 결정 자체에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역술인이나 또는 어떤 그 공적인 라인 밖에서 이것이 온 것이 아니냐. 일단 이런 어떤 그 심증이 이제는 약간씩 그 구체화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사실이 아니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일단은 현재 보고 체계를 통해서 공식 지휘 라인에 보고가 됐다. 이런 이제 주장이신 거고. 네. 예를 들어 뭐 CCTV랄지 음. 뭔가 물증이 될 만한 건 없습니까, 그럼? 그 부분은 제가 목격담은 지금 찾고 있는데 신뢰할 만한 소스는 하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지. 요즘은 뭐 언론에 와서 말만 한마디 하면 고소를 해버리고 고발을 해버리니까 좀 사실 확인을 아주 철저히 만들어 좀 단단하게 만들어서 밝힐 생각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에 언론이 보도한 내용 중에는 부승찬 전 대변인한테 확인한 내용도 있지만은 최초 보도 언론은 제3자한테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도 크로스 체킹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취재원의 신상에 안 밝혀져 있다는 거. 두 번째, 육군본부의 실무자가 부승찬 대변인한테 증언했다는 거. 이런 상황에다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육군만 집중했어요. 이게 육군 시설이라고 해도.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의 서울 사무는 국방부 영내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천공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제는 국방부까지 좀 확대해서 봐야 되겠다. 아까 뭐 국방부 대변인이 좀 이상하게 발표를 하던데 뭐 육군과 뭐 경에서 부인했고 용산에서 그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저렇게 김영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국방부 대변인이 저렇게 발표를 합니까? 네. 뭐 국방부에서 다른 얘기를 들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도 이제 곧 확인이 될 겁니다. 네. 시간이 이제 이미 다 됐는데. 그래요? 자, 고발당한 뒤에 수사는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사를 한 번 받았는데 문제는 참고인 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이 지났는데 안 하고 있고 또 고발장 내용이 엉터리입니다. 그거 제가 얘기한 거 절반밖에 없어요. 네. 아주 부실합니다. 자,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계시고 제3자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 나가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용산에는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십니까? 일단은 덮어놓고 고발하는 이 악습은 이제는 거두시라. 제가 일요일 날 5시에 방송이 나간 걸 어떻게 월요일 날 아침에 고발한다고 발표를 합니까? 이거 해도 너무한 거예요. 검토나 좀 해보고 고발할 때 하더라고도 무조건 고발입니다. 무조건 고발. 이건 좀 제가 보기에 좀 거두시라. 더 이상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관계 확인이 좀 되시면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 네. 자, 김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